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을 아주 흥미로운 고대 중국의 한 장면으로 초대할까 합니다. 춘추시대인데요. 이때 시 한 수가 글쎄 한 사람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정나라 대부들이 진나라 사신 앞에서 시를 읊었던 그런 일화더라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어떻게 시를 통해서 사람의 덕, 나아가서는 미력까지 읽으려고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마치 뭐랄까, 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고 할까요? 자,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고대 동양, 특히 그 춘추시대에는요, 시라는 게 그냥 단순한 문학,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라든지 인품, 심지어는 정치적인 생각까지 다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죠.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잣대, 그런 거였어요. 오늘 다룰 정나라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건의 시작이 그 진나라의 조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정나라를 방문했을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나라에서 회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정나라 군주가 이제 그를 위해서 연회를 열어준 거죠. 네네, 연회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조맹이 정나라의 그 7명의 대부들한테 각자 시를 한 수씩 읊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그냥 흥을 돋우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명은 그 시를 통해서 각 인물의 됨됨이, 속마음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인물 테스트 같은 거였죠. 아, 테스트. 재밌네요. 네. 그리고 실기로 몇몇 드리는 아주 훌륭한 시를 골라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자전이 읊었다는 초충이나 자산이 읊은 습상 같은 시들 말이군요. 이 시들은 왜 그렇게 좋게 평가받았을까요? 그냥 시 내용 자체가 아름다워서?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초충이라는 시는 보통 이제 작은 풀벌레의 자신을 빗대거든요. 그래서 겸손함, 또 백성을 아끼는 마음, 이런 걸 표현하는 시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습상은 그 뽕나무처럼 군주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충성심을 드러내는 시고요. 아하. 즉, 이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겸양이라든지 애민정신, 충성심 같은 그런 덕목들을 보여준 거죠. 이게 조맹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곧 그들의 인품을 대변했던 셈이죠. 아, 그렇군요. 시의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지향점이나 덕성을 그냥 보여주는 거였군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죠? 여기서 좀 문제가 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백유였죠. 그 시가 순지분분이었고요. 네, 바로 그 시. 이 순지분분이라는 시가 이게 정말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이었죠. 내용 자체가 좀 암컷 메추라기가 수컷을 따라다니면서 정조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묘사해요. 그러면서 여성의 문란함, 이런 걸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내용을요? 그걸 여러 나라 귀빈들이 모인 공식적인 외교 연회 자리에서 읊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었던 거죠. 조맹 반응은 어땠나요? 불쾌했겠는데요? 아, 그럼요. 조맹은 즉시 아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음란한 말은 문지방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듣는 이 연회 자리에서야 이러면서요. 이건 손님에게 들려줄 만한 시가 못 된다. 이렇게 딱 잘라 질책했죠. 백유의 그 낮은 격주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겠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운명까지 예견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서요? 그 문자라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 연회에 같이 있었던 문자라는 인물이 백유가 그 시 읊은 걸 딱 듣고 옆에 있던 숙형이라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백유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시는 마음의 표현인데 저 사람 뜻을 보아하니 윗사람을 속이고 대놓고 불만을 품고 있고 오만하게 짝이 없다. 어찌 오래 가겠는가. 망명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시 한 편에서 그 사람의 오만함, 불손함, 심지어 파멸까지 읽어낸 거네요.
숙향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네, 숙향 역시 백유의 평소 행실이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분수를 모른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옛말에 이런 사람은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백유가 딱 그 경우다 이렇게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백유의 시선택이 평소 그 사람의 행실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아니 근데 단순히 시 한 수로 정말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좀 뭐랄까 백유의 평소 행실 같은 다른 요인들이 사실 더 중요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한데요. 물론이죠. 물론 백유의 파멸이 오직 그 시 한 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라든지 뭐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와 같은 이런 공적인 표현을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시의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처럼 정말 놀랍게도 그 문자와 숙향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백유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5년 뒤에요. 정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은 시가 단순히 뭐 말장난이나 유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혼의 거울로서 기능했던 그 춘추시대의 독특한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신중하게 고른 시 한 수, 그 말과 선택 속에 한 사람의 본질,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담겨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참 흥미롭긴 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시 자체라기보다는 그 시를 선택했던 백유의 어떤 판단력, 가치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하고는 사뭇 다르긴 하지만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말이나 글,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본질이 드러난다는 점,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를 읊어서 마음을 읽던 시대는 이제 지났지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생각이나 인품 같은 걸 감지하고 있을까요? 혹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무심코 타인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신호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이렇게 흥미로운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